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남자의 로망. 다리가 일자로 뒤쪽으로. 발바깥 스매싱 같은 경우엔 몸의 중심이 이렇게, 서전트는 올라가면서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용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용입니다. 오랜만에 체육관에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서전트 스매싱입니다. 일명 모든 발 스매싱이죠. 두 발을 동시에 눌러서 점프를 뛰어서 스매싱을 때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상급자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 스매싱을 습득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의 수준에 올라왔을 때 이 서전트 스매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서전트 스매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용 TV.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서전트 스매싱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우미 진지훈 코치님, 저를 좀 도와서 공을 좀 띄워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우리 진지훈 코치님 모시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는데요. 숨소리가 너무 거칠죠. 진짜 이게 너무 오랜만에 온 힘을 다해서 때리려고 했더니 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이 서전트 스매싱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직접 뛰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몇 번, 한 10번만 때려도 숨이 막 찹니다. 왜냐면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점프를 그래도 한 30cm는 뛴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느낌상 한 20cm밖에 못 뛰는 느낌? 이게 점프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점점 그래요. 이거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20대, 30대 분들도 있겠지만 40, 50대 분들도 이 영상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실제 막상 뛰어보면은 그렇게 높게 뛴다는 느낌은 가지시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게 남자의 로망 아닙니까? 남자의 로망. 그래도 한 번씩은 이 서전트 스매싱을 때려봐야 내가 좀 배드민턴 스매싱에 참다운 그 맛을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이 서전트 스매싱에 대해서 기본적인 동작들을 배우고 나면 실제로 게임에서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마용 TV. 서전트 스매싱 기본 동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스매싱은 다 습득이 된 상태에서 서전트 스매싱에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서전트 스매싱은 스텝을 조금 짧고 간결하게 이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실제 게임에서 물론 이제 여유 있게 오는 공들 같은 경우에야 내가 천천히 나가서 두 발을 모아서 공격을 해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실제 게임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가 이 언더를 우리한테 좋게 맞춰주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스텝을 밟고 나가서 타이밍을 맞춰서 스매싱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스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텝을 우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여유 있게 차서 서전트 스매싱을 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게임에서는 타점을 맞춰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스텝을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자, 지금 보면 하나, 둘에 박자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둘. 자, 거리가 길어도 하나, 둘. 그대로. 자, 다시 스텝입니다. 오른발 하나 찍었으면 공의 위치까지 뛰어서 두 발로 착지를 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요건 알겠죠? 자, 오른발을 찍었으면 그 다음 공의 위치까지 두 발을 동시에 찍어줌으로써 상대가 주는 공에 대한 타이밍을 조금 빨리 맞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공이 천천히 높게 뜬다. 높게 뜰 때는 그냥 여유 있게 쫓아가서 타점 맞춰주시면 돼요. 여유 있게. 그냥 이게 높게 뜨면 쫓아가서 그냥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데, 실제 상대가 그렇게 주질 않아요. 좀 낮게 빠르게 주죠. 그럼 내가 타점을 맞춰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타점을. 자, 하나, 둘, 땅! 바로 떠줘야 돼요. 하나, 둘, 땅! 오케이. 자, 하나, 둘, 땅! 이렇게 스텝을 조금 짧고 간결하게 함으로써 조금 공 밑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포핸드 기준입니다. 포핸드 기준.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발을 뺀 상태에서 바로 두 발을 차주는데, 오늘은 너무 백쪽까지 하려면 양이 많으니까
이 포핸드만. 마용 TV. 자, 이렇게 스텝은 짧고 간결하게 해줘야 됩니다. 오른발이 나갔으면 그 다음 공 밑에 이 두 발을 동시에 공 밑에까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힘이 지금 동일하게 힘이 다 실려 있어야 돼요, 두 발에. 그래야 이제 두 발 모든 발로 점프를 뛰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딩 스매싱, 오른발에 중심을 두고 뛰는 스매싱과 다르게 서전트 스매싱은 두 발의 중심이 모두 실려 있어야 된다. 이제 스텝을 차는 방법은 알았어요. 오른발을 차서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보폭입니다. 보폭이 너무 모아지면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 공 밑에 들어갔는데 보폭이 이렇게 좁아. 그러면 뭔가 불안함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 밑에 들어갔을 때는 이 보폭을 어깨 넓이 정도 편하게 잡은 상태에서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잡을게요. 자, 하나, 둘, 그냥 편하게. 그래야 좀 뛸 때 좀 안정감도 좀 많이 생기거든요. 모아서 뛸 때보다 조금 어깨 넓이 정도만. 그렇다고 너무 벌리고 뛰면 점프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발을 측면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 발이 정면으로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모든 동작들이 그래요. 스탠딩 스매싱도 몸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가게 되죠. 서전트 스매싱도 동일하게 두 발을 바깥쪽으로 보게끔 바깥쪽으로 틀어놔야지 우리가 스매싱을 때릴 때 이 회전하는 몸의 힘을 사용하면서 공을 때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점프를 뛸 건데요. 실제 점프를 뛸 때는 우리가 두 발의 힘을 모두 이용해서 점프를 뛰게 돼요.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뛰게 되죠.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발을 뛰게 되는데, 때릴 때 이제 몸을 교체해야지 회전력을 이용해서 공을 때리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점프를 뛰고 착지인데요. 착지는 우리가 스탠딩 스매싱 하고 떨어지는 착지랑 똑같아요. 동일해요. 스탠딩 스매싱 할 때는 이 오른발 찍고 왼발이 먼저 착지된 다음 오른발이 나가잖아요. 서전트 스매싱도 뛰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착지를 할 때는 동일합니다. 자,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빵, 땅. 예. 이게 동시에 떨어져 버리면 다음 동작이 늦어요, 대비가. 해보세요. 예, 동시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 스탠딩 스매싱처럼 똑같이 다리,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리, 이렇게 착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착지를 하실 때는 왼발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 오른발이 나가는 그런 착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용 TV. 자, 그리고 이제 점프를 뛰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점프를 뛰실 때 조금 더 몸의 힘을 이용하려면 이 점프를 뛸 때 두 발을 살짝 뒤쪽으로 살짝 접는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몸의 탄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점프를 뛰어서 몸이 이 두 다리가 일자로 있는 상태에서 때리는 것보다 이 두 발을 살짝 뒤로 젖힌다는 느낌이에요. 이게 조금 약간 이 근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약간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발을 뒤쪽으로 조금 접었을 때 이 몸이 약간 이 당겨주는 느낌, 그러니까 활처럼 약간 만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탁 채주는 어떤 그런 느낌의 좀 몸의 힘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점프를 뛰실 때 다리가 일자로 있는 느낌보다 살짝 뒤쪽에서 접혔다가 때릴 때 확실하게 좀 몸의 힘을 이용하는 그런 점프를 띄워주시는 게 조금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살짝 뒤쪽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거를 근데 간혹 보면은 너무 과하게 접으려고 하시는데, 오히려 너무 과하게 접다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스매싱 때리고서 다음 반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과하게 접는 거야. 이렇게 접으면 이제 몸의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동작에 좀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어느 정도 이 밸런스가 유지되는 선에서 뒤쪽으로 살짝 접어주신다고 하시면 조금 더 강한 스매싱을 때릴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스매싱을 때리실 때 위치를 잡는 건데요. 위치. 굉장히 이 위치가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 몸의 중심을 확실하게 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전트 스매싱을 때릴 때 이 타점 자체가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각도는 좋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 몸에 힘을 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강력하고 좀 힘있게 때리기 위해서는 공보다는 항상 내 몸이 공의 뒤쪽까지 가 있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공이
요만큼 떨어지면, 실제 공이 한 요만큼 떨어지면 요만큼, 그러면 내 몸은 한 이만큼을 더 가 있어야 돼요. 공의 위치보다 나의 몸이 조금 더 뒤에 가 있어야지 실제 몸의 중심을 이동을 시키면서 스매싱을 뗄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보다 뒤에 들어가면서, 자, 공의 위치보다 뒤에 들어가면서, 오케이. 공보다 위에 들어가면서, 항상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나, 둘,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런데 이게 스매싱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너무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게 되면 몸의 힘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느낌을 항상 공보다 내 발이 많이 나가서 공을 때리면서 앞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곡선이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을 들으셔야 돼요.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찍고 곡선 때리면서 앞으로 떨어진다, 이런 느낌. 다시, 자, 찍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시 공보다 뒤에 들어가면서. 네. 최근 들어서 스매싱을 제일 많이 때려본 것 같아요. 조금 힘든데요, 이런 식으로 스매싱을 때릴 때는 항상 타점을 앞에 놓게, 우리가 일반적인 스매싱을 때려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전트 스매싱을 때릴 때도 위치를 뒤에서 앞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때리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스탠딩 스매싱은 잡았다가 앞으로 들어가는 느낌의 스매싱이라면, 서전트 스매싱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느낌의 스매싱으로 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발바꿔 스매싱 같은 경우엔 몸의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스매싱, 그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때려주는 스매싱이죠. 중심이, 예.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점을 잡고 중심이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때리는 스매싱이라면, 서전트는 올라가면서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몸의 중심을 조금 더 많이 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게중심을 올라갔다가 앞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묵직하면서 상대한테 조금 더 위협이 되는 스매싱을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전트 스매싱을 때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서전트 스매싱을 뛰게 되면 일단 상대한테 위협감을 주기 때문에 이 동작에서 모션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때리는 동작에서 모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동작에서 모션을 주는 것보다 강하게 때리는 이런 액션이 들어갔을 때 상대가 속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서전트 스매싱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더 경기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플레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설명이 자꾸 길어지는데, 이게 뭐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원래 이제 모든 게 그래. 우리가 레슨할 때는 이렇게 주줄주줄 못하니까 제가 카메라 보고서는 이렇게 떠드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갈 때는 이 라켓을 너무 올리고 가는 것보단 라켓을 자연스럽게 내리고 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도움 닫기를 할 때 실제 점프를 높게 뛰려면 이 팔의 반동을 조금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 팔을 든 상태에서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면 이 점프가 높게 안 나와요. 예. 우리가 실제 멀리 높게 뛸 때는 이 팔의 반동을 이용해서 같이 뛰어줘야지 이제 점프가 높잖아요. 그래서 공 밑에 들어갈 때는 이 라켓을 조금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 몸하고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프를 뛰면서 반동 이용하면서 올라간다, 이런 느낌. 다시, 자, 갈 때는 들고 가서 점프를 뛴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라켓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같이 반동을 올라간다. 예. 자, 라켓을 내리면서 이 팔의 반동을 이용한 점프를 띄워주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점프를 높게 뛸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라켓을 들고 간다는 느낌보단 이동간에 라켓을 조금 편하게 내려서 팔의 반동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점프를 뛰시면 조금 더 높게 뛰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한 4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이 레슨할 때 서전트 스매싱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렇게 많이 높게는 뛰지는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높게 뛰진 못해도 그런 어느 정도의 이 뛰는 감각이라든지 그 선에서 충분히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연습을 하시면은 충분히 게임에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용
TV. 오늘 이렇게 서전트 스매싱 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 스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스매싱과 동일하게 때리는데 거기서 이제 발의 동작이라든지 이 점프 뛰는 그런 요령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스매싱을 못하면서 이런 서전트 스매싱은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스매싱을 할 줄 안다는 가정 하에 제가 이런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요. 서전트 스매싱을 때릴 때 오늘 했던 포인트를 종합해 보면 이 스텝이 짧고 간결해야 된다. 실제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서전트 스매싱을 배웠어도 실제 게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공 밑에 들어가는 스텝이 짧고 간결하지 못해서 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못 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짧고 간결한 스텝을 이용해서 공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동호인분들에 비해서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서전트 스매싱을 자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실제 게임에서 배웠던 이 서전트 스매싱을 사용하려면 이 모든 스텝을 좀 짧고 간결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그냥 직선에서만 연습하세요. 어떻게 연습하시냐면 하나 둘 셋 준비, 하나 둘 셋 준비. 자, 이때 저희가 오늘 했던 포인트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자, 한 발 빼고 두 발 찍고 점프 뛰고 나오고, 자, 틀어서 라켓 반동 주면서 올라가고 점프 뛸 때 두 발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살짝 접어주셔야 돼요. 접고 때리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에서도 이 서전트 스매싱을 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